또 여전히 이 국내 증시만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니케이가 2.67%의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뭐 유럽이라든가 또 미국 증시의 추가적인 선물의 강세 이런 부분들 전부 놓고 보면은 이야 이거 뭐 과도하죠. 시황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뭐 표작업으로도 놓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텍스트 쪽의 흐름을 먼저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표로 잡으면 되니까. 자, 20일 종가의 기준이고요. 연중 최고점, 연중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최고점의 기준 대비해서의 등락률 퍼센테이지 범위를 설정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상당히 많이 들어 올려놨어요.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고점 대비 13.87% 낙폭이요. 무지하게 줄어든 거죠. 바닥 그 반발력이 뭐 7.33까지 나온 거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의 낙폭이 18.30으로 20%대에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나스닥은 뭐 30%대 수준에서부터 지난번에도 한 10% 반등이 나오다 또 10% 이상 반등이죠. 그러다가 와장창 4월달에 깨지긴 했습니다만 이번 기준은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의 실적 기준이다 보니 그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 부분까지 같이 놓고 볼게요. 플러스 바닥 대비해서 10.87%. 그리고 S&P 500 지수도 바닥 대비해서 얼마요? 플러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8.24%, 0.8.24%. 그리고 다우지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저점 대비해서 7.07.33% 상당히 들어올린 겁니다. 거기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해서 18.30, 20%대에서 역시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7.07.40% 플러스 니케이 지수입니다. 뭐 여기 어마어마하죠. 지금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진 게 10.12뿐이 안 돼요. 참 대단한 거죠. 안 밀린 거예요. 바닥 대비해서는 12.15% 들어 올려졌는데 뭐 니케이 쪽의 강세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흐름 기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점 대비해서 28.02 좀 돌려놓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닥 대비해서의 그 하락률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대비해서의 반등률이 0.84예요. 그럼 뭐예요?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야 이거 굉장한 기회가 있구나.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하고 어차피 똑같이 연동된단 말이에요. 10.97% 코스닥은 반등이 나왔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의 기준은 누구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그들의 실적은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은 표를 고점 대비 하락률표하고 반등률표 두 가지를 다 작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환율 부분입니다. 환율 부분이 일단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6.56이 106.56이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직원분들께서 나름 이제 신경 써서 해주신 부분인데 내일 한번 그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달러 기준의 파운드화냐, 파운드화 기준의 달러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하가 됐죠. 응? 절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띄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러가 강세를 띄고 있다. 1파운드당 달러가 1.20까지 내려가 있다. 그러니까 1달러 20센트만 줘도 1파운드를 산다. 그 전에는요 1달러 38센트를 줘야 1파운드를 샀는데, 그러니까 달러의 기준, 파운드의 기준 어느 쪽이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파운드화는 지금 낙폭을 조금 줄여서 13.04% 평가 절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달러당 유로의 기준이죠. 요 달러당 유로의 기준이 1대1에서 이제 1대1 최저폭이 1대1까지 내려갔었죠. 상당한 겁니다. 평가 절하 부분이 그나마 반등이 나와서 11.30% 11.30 반등은 2% 나온 거고. 그럼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돼요? N은 어떻게 됐어요? N은 뭐 20% 이상 21.72 약세를 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가 달라져 있는 것은 달러당 N이냐, N당 달러냐, 그걸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1.72% 얘는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플러스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 그 작업해 주신 분들도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당 138엔이다. 138엔을 줘야 1달러를 산다. 그러니까 여기는 달러가 기준인 거예요. 1달러당 N이 얼마냐? 138엔이다. 그 전에는요. 1월 28일에는 1달러당 113엔이었어요. 그러니까 1달러 주면 113엔 뿐이 안 줬는데 지금은 138엔까지 줍니다. 달러가 굉장히 강세가 된 거고 엔화가 약세가 된 거죠.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반대 기준이죠. 1달러당 파운드의 가치가 아니라 1파운드당 달러의 가치가 된 거예요. 1파운드당 달러.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보이는 거죠. 1파운드당 달러를 작년 2월 26일에는 얼마? 1파운드당 1달러 40센트를 받았는데 지금은 1파운드당 1달러 20센트 뿐이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N달러냐, 달러 N이냐, 달러 유로냐, 달러 유로 달러냐, 어느 게 이제 앞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평가 절하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원화 보셔야죠. 엔화까지 보셨고 한국의 원화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의 평가 절하는 10.74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화가 평가 절하가 가장 낮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난리가 난 것처럼, 통화 수합 안 하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또 시장이 어려우니까 달러 때문에 그렇다, 환율 때문에 그렇다, 1,300원을 넘겨서 그렇다. 1,300원 위쪽에 있는데 뭐 외국인들 기준에서는 최근에 어때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1,300원 위에 있다고 계속 내리 파는 게 아니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또 팔았어요, 선물은.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아무것도 안 봐요, 다들 사실상. 근데 시장이 어려울 때는 그냥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죠. 시장이 어려울 때는.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게 순매수 이렇게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1,300원 미만이었나? 막 1,300원 미만에 막 놓여져 있어서 막 사재 꼈고 1,300원 다시 들어올리니까 막 팔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치 않게 1,300원 위에 있을 때 보니까 팔았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1,300원 미만에 있을 때는 판 적이 없어요? 1,300원 미만에 있을 때도 막 팔았는데 죽어라고 파는데, 2021년 1월 달에 최정점 막 3,300포인트 넘길 때 그때 막 죽어라고 파는데, 그때 환율은 1,300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지금 1,200원대로 회귀가 되면은 외국인들이 막 살까요? 이때 팔았으니까 지금 대박 난 거 아니냐? 외국인들 지분율이 뭐 엄청난데요, 뭘. 거기다가 대형주 기준의 지분율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일본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겁니다. 뭐 집권 여당의 선거 승리하고 정정 불안의 해소, 엔화의 평가 절하, 시가총액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일본 증시도 20% 수준까지 밀렸었다. 그리고 이제 반등 주고 있는 거다. 그 20일 날의 코스피 지수의 기준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의 등락률이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오늘 뭐 삼성전자 눌리고 하이닉스가 그나마 2% 강세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뭐 IT주들이 지수를 다 견인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장중에 2,400포인트 들어올릴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역할이 컸죠. 근데 그들이 이제 대밀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지수가 아쉽게도 미끄러지고 끝난 거예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전거래일 기준에 놓여져 있을 때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 아이고야. 예,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비중이 37%대까지 올라갔었죠, 이번에. 근데 36.67까지 미끄러졌었고요. 그리고 시장 지수는 2385.포인트, 거기에 플러스 15.88포인트, 0.6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630개 종목으로 분위기 좋죠. 그러니까 2300 이탈됐던 부분에 지수를 이렇게 땡겨 놓으니까 누가 땡겼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땡겼지 뭘 누가 땡겨요? 응? 그들이 금요일 월요일 날 초강세를 띄워주면서 땡겨놨지. 그렇게 되면서 지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 다음 범위에 지수가 2400인데 왜 여기 있지?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나서의 흐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전자 업종의 등락률은 이렇게 18, 0.12. 일단은 삼성전자의 눌림폭 0.66의 눌림폭이 그게 이제 전체 등락률을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한 결과가 됩니다. 27.88포인트, 그래서 0.12.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 크지 않아요. 시가총액 비중 36.67% 곱하기 뭐 전기전자 업종 0.12 해줘봐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되죠. 전거래일 기준에서 2371포인트 정도로 잡을까요? 2371. 소수점 다 빼고 뭐 70점 몇몇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전기전자 업종을 미친 영향력은 뭐 없죠. 사실상 0.12 움직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100원당 시장의 지수는 삼성전자 100원당 0.8포인트, 하이닉스 1000원당 0.9포인트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래야만 그들의 중요성을 꼭 인지를 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얘네가 오르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안 갖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안 돼요. 1포인트입니다. 10포인트가 아니라 1포인트 영향분이 못 줬어요. 1.04. 0.12니까 영향은 뭐 개뿔 준 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 해서 전기전자 업종이 20일 날에는 미친 영향력이 없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 들여다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라는 거고, 국내 증시의 오늘까지의 약세도 지정학적 리스크, 분단 국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예정에 대한 현 정부의 강경 대응, 불확실성 확대, 역대 지정학적 리스크는 빠른 회복을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내용들, 미국과 중국과의 신냉전 체제,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거, 수출입 동향, 이 부분도 이제 주가 조정 나올 때는, 지수 조정 나올 때 문제됐는데 지금은 뭐 제한적으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은 정정 불안의 기준에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도, 요거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붙여 놓을게요. 정정 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형성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상대적인 약세, 글로벌 시장 대비 가장 약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려할 수준이야. 그건 아니다. 어? 아니 국내 증시의 우리나라의 환율이 또 우리나라의 등락률이 이게 뭐 글로벌 시장 기준 잡아서 문제가 될 만한 환율이고 문제가 될 만한 등락률인가요? 그렇죠. 요거는 좀 과하게 미끄러져 있죠. 그렇지만 나스닥하고 비교했을 때 또 제한적이다. 예, 여기까지가 시황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시황 부분도 올려드릴 거고 동영상은 이제 VIP 방 이상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렇게 진행이 돼 있고 뭐 장이 좋으니까 뭐 시황 말씀드릴 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부분 또 볼일 보러 나가시고 오래간만에 편안한 장세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전체 이제 수급 동향은 삼성전자의 수급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이왕이면 뭐 순매수 계속 들어오면 좋은데 문제는 그러한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50%에 달하는 외국인 지분이 형성돼 있고 기관들 지분 뭐 형성돼 있고 하기 때문에 59억 주짜리의 저런 물량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사실상은. 뭐 이왕이면 뭐 하이닉스로 그래도 수급이 들어와 주면 더 좋죠. 순매수 기준에. 예. 그래서 수급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긴 하지만 너무 거기에 이제 얽매여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DB하이텍의 이제 손바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도 이제 실적 처리잖아요. IT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IR 지나고 나면 또 DB하이텍의 이제 실적이 좀 늦게 나온다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8월 중순에 나오겠죠. 그랬을 때 지금까지 또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될 거예요. 상반기 기준에서의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이 뭐 전년치 수준일 걸로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전년도 3천억 순이익 수준까지 벌써 이미 PER이 뭐 너무 낮아요. 그리고 LG노텍도 뭐 사실상 빠질 만큼 빠져 있는 거죠. 여기서 대밀려서 33만 원 공방이 나온다 할지라도 재차 거기서부터 편입 기준 또 추가 편입 기준 설정 잡으셔야 되는 게 옳고요. 나머지 이제 뭐 IT주들의 수급 범위까지 나중에 더 확인하셔야 되고 LG화학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50만 원 수준까지 계속 내려오지만은 그 자락 지켜내고 강도 있게 다시 60만 원 이상을 찍어내고 시가총액은 쭉쭉 뻗어 올라가야죠. 순위도 올라가야죠. 현대차, 기아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강했고 나 홀로 뭐 신고가 랠리를 내기에도 좀 벅찬감은 있습니다만 뭐 실적이 여기도 성장성과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모비스까지 다 만동 다. 그다음에 KB금융은 금산법을 이제 좀 뜯어고치겠다. 근데 그게 꼭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역대적으로 금융과 산업이 만나게 되면은 그거는 비리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해서 막아놓은 건데 그 부분을 글쎄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금산법이 완화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도 금융사 갖고 싶죠. 금융지주사의 기준. 근데 그걸 일부러 막아놓은 건데 부실이 터지면 굉장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어찌됐든 그 부분의 긍정적인 효과 부분하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돼 있는 부분이 뭐 코인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는 그래서 일단은 비덴트를 설정을 했어요. 비덴트를 거래대금이 일단은 1,000억을 넘기는 흐름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거래대금 터지고 이슈 불거져 있는 상태에서의 기준에 변동성 매매 신풍제약처럼 한번 가져가 보자. 그 기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KB금융이 66,000원대까지 찍고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66,000원대에서부터 43,000원까지 야 23,000원이면은 거의 뭐 말 같지도 않은 30%대 엄청난 조정이 나온 건데 단기간에 그것은 정부의 정책에 의한 거죠. 야 니들 너무 이익을 많이 창출해내는 거 아니야? 대출금리 낮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소 문제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아니 왜 누구 맘대로 무슨 뭐 깡패 집단도 아니고 뭐 지구를 살리는 것도 다 좋긴 한데 지들 마음이잖아. 공화당일 땐 괜찮다가 민주당일 때 탄소 배출권 얘기하고 친환경 얘기하고 결국은 그 목적이 지구를 살리자는 것도 있지만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신재생 에너지에서 받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바이든 정부가 흔들리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 그렇게까지 뭐 흔들린다는 표현은 그런데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대법원에서도 이건 규제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이 없다라는 결과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도 에너지 가격의 강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형성되는 건데 뭐 중동발 또 러시아발 유가 안정책 그러니까 증산에 대한 내용을 이끌어내지 못했죠 사실상. 그런 상태에서 신재생 에너지만 너무 부각을 시켰고 신재생 에너지가 그러면 그 전통 에너지의 공급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금융지주사에 대해서 일반 기업인데 물론 금융당국이 그 조절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려놓고 기준금리 올려놓고 거기다 대놓고 야 니들은 대출금리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돼 낮춰. 거기에 이제 많이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이번에 순이익도 많이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금융지주사가 금리 올린다고 해서 예대 마진 대출의 증가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대출 금리의 증가 이게 아니라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 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찌됐건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수요에 의한 경기가 좋아짐으로써의 강력한 수요에 의한 움직임이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대처를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어찌됐든 금융지주사에 대한 꾸준한 긍정적인 인식 가져가야 됩니다. 그건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기준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시기에 금융지주사의 수익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예대 마진은 맨 마지막으로 보는 거고 실질적인 대출이 증가한다. 기업 대출의 증가 거기에 대한 마진율 그리고 채권 가격의 하락, 채권 수익률, 채권 금리의 강세 이 부분에 대한 수익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대 마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실적 뭐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렇게 보시고 한국전력 추후에 이제 계속 들여다볼 겁니다. 계속 에코프로비엠 좀 아쉬워요. 계속 수급도 꼬여 있고 아쉬운데 여기도 일단은 시장 강세를 염두에 두고 2차 전지 쪽 긍정적으로 염두에 두고 가져가는 걸로 기준을 잡습니다. 에코프로는 아주 멋들어지게 차익 실현 잘했어요. 95,000원 전후에서부터 차익 실현 전량 끝. 그리고 92,000원 또 89,000원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재편입 기준. 그리고 내일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차익 실현 또 혹은 늦게 잡은 물량에 대한 뭐 손절 여러 가지 고려해서 대처를 할 거예요. 추가 편입 전부 다. 거래 주르면 차익 실현 또 혹은 물량 소진 뭐 다 고려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과 OCI, 삼성 엔지니어링 유가 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과도하죠. 그리고 오늘 뭐 어마어마한 프로그램 매도 이외에 어마어마한 물량이 출회가 됐는데 0.7%예요. 그러면 이제 여전히 13%대 물량이 남아 있는 거고 45,000원 수준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상태의 기준입니다. 물론 이제 내일 또 어떤 수급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변동은 달라지겠습니다만 과도하다. 작년 12월 21일 이후에 그런 기준으로는 뭐 상당히 과도한 조정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리온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을 바탕으로 한 수급 확인하면서의 대처.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종가가 이제 134,000원으로 끝났는데 지금 이제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손절, 그리고 재편입, 그리고 이제 그 편입 단가 수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거래가 계속 이렇게 둔화되면은 정리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신풍제약, 뭐 한국파마라든가 박셀바이어라든가 시젠이라든가 뭐 또 휴마시스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나오기 전에 거래대금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 거래대금이 터진 그 기준에서, 그러니까 어제 거래대금이 신풍제약 빵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편입 기준을 잡고 빠르게 들어가신 분들이야 뭐 수익,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뭐 손절 그리고 뭐 31,000원 기준에서 재편입의 기준, 물량이 뭐 소진되고 없었다. 오늘 기준에서 추가 편입, 재편입, 신규 편입 그렇게 해서 수익 충분히 또 35,000원대 중반 차익 실현. 그리고 빨리 잡으신 분들은 34,000원대 초반
가격으로 잡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왔죠. 응? 그 자리에서 계속 34,000원대 초반에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한 물량이 다시 들어왔단 말이야.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 대비 2% 반등, 오후장 저점 대비. 그게 34,700원 수준. 그리고 종가는 이제 한 템포 들어 올려놨어요. 수급은 이제 개선된 폭인데, 아무래도 신규 뭐 누적적인 수급이라기보다는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했으니까 다시 또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맹신하기보다는 거래가 터지는지 여부만 확인할 겁니다. 기준 거래량은 500만 주 혹은 뭐 600만 주 이 정도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면 되겠어요. 비덴트가 이제 막 거래가 터진 상태잖아요. 근데 얘도 뭐 추가적으로 터지느냐 그걸 확인해야죠. 오늘 거래대금 1,000억이니까 내일 또 터진다? 그거는 이제 막연한 기대 요인이고, 내일 돼서 거래가 둔화되거나 하면은 정리,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으로 나온다면 뭐 신규 추가 재편이까지 다 싹 다. 그 다음에 SM, 뭐 현대로템, 그리고 뭐 코스모 신소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도로 또 기준 잡으셔야 되고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차 들여다볼 수 있게. 코스모와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거래가 터졌어요. 만족스럽진 않지만 오늘도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다 들여다볼 만큼 터져야 돼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대처하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시장에서 정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혼자 지금처럼의 2,400을 넘겼던 장중에 그런 시장의 흐름에서 혼자 어렵게 대처하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연장하셔야 될 분들은 연장을 하세요. 연장하시고, 그리고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이 부분 2,400포인트 장중 돌파 기념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가격을 표면적인 가격 대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뭐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인상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올려놓은 거니까 그 이전에 빠르게 가입하시고, 그리고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VIP보다는 VVIP 방으로 오셔서 여기도 이제 가격 인상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VOD 다 교육 자료는 다 드릴 테니까 인식하시고, 그다음 여기 불기둥 마스터도 일단은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이쪽 들여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가격 11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함께 움직이시고, 그리고 연장하셔야 될 분들 전화하셔서 연장하시고 그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이동하시고, 내일도 변동성 종목 움직임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주력주에서 전일 대비 강세 흐름이 지속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게요.